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채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동서슬라브어에서 명사의 격변화, 형용사의 격변화, 동사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6개의 격을 가집니다. 명사의 기능을 한글에서는 조사, 즉 토시로 나타내는데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로 나타내지만 동서슬라브어에서는 어미의 변화로 나타내는데 이때 명사의 형태를 격이라고 하고 형태의 변화를 격변화라고 칭합니다. 명사의 격은 6개의 격이 있습니다. 주격, 생격, 여격, 대격, 조격, 전치격 이렇게 6개의 격인데 주격은 한글 조사 은, 이, 가에 해당하고 주어의 기능을 갖습니다. 생격은 조사 의에 해당하고 소유, 소속의 기능을 가지며 예를 들면 영철의 책에서 의에 해당합니다. 여격은 한글 조사 에게에 해당하고 행위가 향하는 사람, 사물을 나타내며 영어에서 간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대격은 을에 해당하고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며 영어의 직접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조격은 로서에 해당하고 행위의 도구, 수단, 방법을 나타내며 예를 들면 펜으로 글을 쓴다 할 때 의로에 해당합니다. 전치격은 한글에 조사가 없고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의 명사는 단수일 때 6개의 격을 갖고 복수일 때 6개의 격을 가지며 명사는 남성, 중성, 여성 3개의 성이 있고 각각의 성은 대체로 1개의 경변화와 2개의 연변화를 가지므로 어미 변화의 종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6은 108개입니다. 3은 성별을 남성, 여성, 중성의 성별이고 2는 단수, 복수이고 3은 1개의 경변화, 2개의 연변화이고 6은 6개의 격입니다. 그래서 108개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랄로자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인데 참고로 라틴어에서는 하나의 동사에 대해서 130가지의 어형 변화가 존재한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그래도 덜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분들도 격변화는 매우 번거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채널, 즉 이야기 외국어라는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서로 유사한 외국어를 이야기로 엮어 가능하면 재미있고 쉽게 동시에 한꺼번에 여러 나라 말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 동서슬라브어는 서로 유사하여 동시에 배울 수 있을 뿐더러 공교롭게도 이야기로 엮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외국어 채널이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첫 번째인 동서슬라브어의 명사의 격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명사의 격변화 표를 보겠습니다. 제1표는 이것은 러시아어의 명사 격변화이고 불활동체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있고 각 성은 다 경변화, 연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맨 왼쪽에 거는 스톨이라고 하여 그 뜻은 책상이고 그 다음 거는 사라이라고 발음하며 그 뜻은 창고. 이와 같이 여기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러시아 명사의 격변화 제2표입니다. 여기에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고 제가 만든 것으로서 어미만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 중성 명사, 여성 명사 각각 경변화, 연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의 주격, 생격, 역격, 대격, 족격, 전치격, 복수의 주생여대, 조전, 그리고 여기에는 불활동체, 활동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사 격변화의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한 것인데 이것을 외우면은 명사 격변화를 거의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108번뇌로 상당히 복잡한 것입니다. 이 표는 동서슬라브어 명사 격변화 제3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그런데 모두 경변화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어 명사 격변화 표는 그것은 108번뇌이기 때문에 경변화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남성, 중성, 여성, 그다음 단수, 복수 이렇게 해서 각각 단수의 주생여대 조전, 복수에도 주생여대 조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격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동서양의 무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동서양의 무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단길, 실크로우드인데 실크로우드를 생각하면 동양에서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장안, 현재의 서안이지요. 또는 북경이 시발점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당시의 러시아의 사회상을 한번 보면 러시아인들이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형제 자매가 모일 때 대부분 한 사람씩 단수로 오는데 남자 형제의 경우에 형이 자, 아우, 자, 옴예 라고 말하면서 아우를 맞이합니다. 한글을 아는 분이라면 당장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 아우,
자, 어서 오시게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격변화표 제3표를 참조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러시아어 남성 단수를 참조하겠습니다. 이 표는 명사의 격변화표 중에서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만 편리상 확대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어 남성 단수를 보겠습니다. 단수의 격은 주생여대 조전이며 러시아어 글자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라고 써놓은 것은 이것은 자음을 뜻하는데 자음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한글로 자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거의 발음은 한글로 표시하면은 자, 아, 우, 자, 예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이 아우를 맞이할 때 자, 아우, 자, 예 라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자, 아우, 자, 어서 오시게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한글과 러시아어 내지는 동서슬라브어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고 많은 단어가 아니라 단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런데 문법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 어미의 발음이 우리 한글과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반갑고도 재미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가? 이 수수께끼는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가? 그러면 그 수수께끼를 고대 동서양 무역에서 제가 아까 고대 동서양 무역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대 동서양 무역에서 이 수수께끼를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래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재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옛날에 낙타를 탄 아라비아 상인도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라비아 상인이 있어야 이 러시아 내 동서슬라브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라비아 상인을 찾을 수 없으니 이 수수께끼는 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히려 고대 동서양의 무역과 실크로드에 관한 세계 역사학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적시하고 다음과 같이 저희 가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크로드는 사실상 중국의 장안 또는 북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고대 동서양 무역의 주인공도 아라비아 상인만이 아니라 슬라브인들도 한반도까지 오고 한반도인들도 로마까지만이 아니라 이 슬라브 지역까지 오가면서 무역을 하였다. 그리하여 슬라브인들도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옴예라는 이 말은 오시게가 의문 변화한 것이죠. 이 사람은 특히 한반도에서도 경상북도 대구에서 사과를 갖다가 러시아 내지는 동서슬라브에
판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상도 사투리인 뭐뭐뭐 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의 남녀아이들은 여기 중성을 편의상 사람 취급해서 아이들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남성 어른과 유사하게 오, 아우, 오, 옴예라고 말하는데 아우는 똑같이 아우이고 옴예는 똑같이 옴예입니다. 단지 어른은 자 하고 이야기하는 데 반해서 아이들은 오, 아우, 오, 옴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제는 이 뜻은 오, 아우, 오, 와라 하는 것이죠. 예. 여성들은 남성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그 글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한글 발음은 아, 의, 예, 우, 오이, 예. 여기서 이 글자는 두 글자가 아니고 한 글자입니다. 하나의 글자입니다. 예. 여성들은 아우를 부를 때 아우 이렇게 직접 부르지 않고 여성스럽게 아와 우 사이에 의와 예를 갖추어서 이 아, 의, 예, 우 이렇게 말하고 오라는 것도 오이예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여인네들은 슬라브 여인들도 한글을 배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아주 예쁜 발음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가 복수로 한꺼번에 모이면 오늘날 한국에도 암이 많듯이 러시아에도 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복수의 경우 남성은 의옵암, 의암이아흐, 중성은 아무암, 여성은 의무암 이렇게 암이 많습니다. 남성은 의옵암에만 걸리고 아이들 중성은 아무암에만 걸리고 여성은 의무암에만 걸립니다. 특이한 것은 아이들도 암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으로 신음할 때 신음소리가 암이아흐 이렇게 신음을 하는데 이것은 남성, 중성, 여성 모두 다 똑같이 암이아흐 이렇게 신음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 사람도 암으로 아플 때는 암이든 아플 때는 하는 거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신음할 때에도 자기가 뭐 때문에 신음하는지 무슨 암 때문에 신음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의오밤 때문에 신음한다고 이렇게 의암이아흐. 아이들은 아무암 때문에 신음한다고 암이아흐. 여성은 의무암 때문에 신음한다고 의암이아흐. 이렇게 자기가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암 때문에 아픈지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 참 특이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암, 이것은 한국의 암이나 똑같은 암입니다. 단지 이렇게 성별로 암이 다른데 그 다음에 신음하는 소리도 한국 사람들 신음하는 거나 같습니다. 소리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동서슬라브 국가들 중에서 한반도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지 한글을 말할 때에도 한글에 가장 가깝습니다. 따라서 동서슬라브어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러시아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어의 명사 격변화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성원과 참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